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방송도 제주항공 자소서와 관련된 항목을 좀 풀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마님께서 저는 제주항공 운항안전직무인데 이 운항안전직무라는 것은 비행 시 발생하는 특이사항을 취합하고 안정성을 높일 방안을 캠페인하는 부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총 3가지 문항 중에서 마지막 문항인 배려를 해본 자만이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을 본인의 경험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배려를 해본 자만이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이 결코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반론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이 문항에 대한 부분은 좀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궁금하신 부분은 2000자나 최소 1500자 채워야 될까, 그리고 소제목은 달아야 될까, 어떤 경험을 쓰는 게 좋을까, 이런 것 등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운항안전이라는 것은 회사 내부적인 어떤 통제나 관리 감독을 통해서 결국 항공업의 본질인 승객과 화물의 안전한 이송, 그리고 즐거운 비행이라는 고유 가치를 지키고 고수해야 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직무 자체에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 와닿았고요. 항목에서 묻고 있는 질문, 배려를 해본 자만이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막막하다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저도 막막했어요. 정말 난해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에 나올 법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문제를 왜 자기소개서에다가 냈지? 이게 사실 의미를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좀 그래요. 적당히 좀 괴롭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사팀 놈들아. 제가 대신 말을 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반론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이 예시를 들어달라는 부분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이야기이고요. 이 사례라는 것은 당연히 지원하신 이 하마님의 고유한 경험을 통해서 썰을 풀어봐라. 소제목을 달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달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2000자를 채워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뒤에 이어질 내용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소제목을 넣어주실 수 있는데, 저는 2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단이 2단락으로 구성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반박을 때리지 마시고 일단 본인이 겪은 사례가 무엇인지를 첫 단락에 쓰시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2번째 단락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 라는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배려를 해본 자만이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명제를 한번 반론을 하라고 했으니까 뒤집어서 말이 되는지를 한번 먼저 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이 명제를 뒤집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런 거죠. 배려를 해본 자는 배려받는 것을 모른다. 어색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닌 것 같고, 2번째, 배려를 해보지 않은 자도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요거는 좀 말이 되죠. 그러니까 굳이 배려를 해보지 않아도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제 생각엔 이런 경험을 끄집어내서 배려를 해보지 않더라도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라라는 항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세련되게 문장을 좀 깔끔하게 다듬어 보자면, 배려하지 않더라도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요 해답을 찾아서 가는 여정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특별하게 운항안전 분야에만 해당되는 자소서 항목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이라는 키워드는 끝까지 놓지 않고 가져가야 되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넣어서 치환을 해봤습니다. 배려하지 않더라도 배려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에 안전을 대입하면 안전사고를 겪어본 자만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은 겪어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고유한 가치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주항공 인사팀 놈들이 약간 그 문항 자체를 과거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내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런 문장을 한번 많이 써보겠습니다. 자, 본디, 배려란 무엇인가? 자, 배려란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기 위함인 것이고, 동시에 돕기를 마음 먹기까지 상대가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배려를 해야겠구나라는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배려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배려라는 개념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불편하다면 언제든지 양보하고 물러설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적인 배려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하고 물러선 경험을 해본 자는 누군가 본인을 배려하는 모양새도 쉽게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은 그래, 대부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서 묻고 있듯 반드시 그러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납득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바꿔 말해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고유한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안전이야말로 특히 그렇다. 작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작업복과 안전모, 작업화를 벗어도 좋다는 말을 내 입 밖으로 꺼내놓으면 안 될 일이다. 이 어린아이와 대동한 부모가 비행기 탑승해서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자리가 불편하다고 이제 호소한다고 해서 아이를 비상구 자리에 앉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배려라는 미명하에 어떤 고유한 가치로부터 내가 한 발짝 물러서면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신뢰, 고객과의 신뢰, 그리고 우리 직원과의 신뢰 또는 소중한 생명 모두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 그럼 안전을 이유로 승객과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두 번째 명제에 대한 반박이죠. 다시요. 그럼 안전을 이유로 승객과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 책임의 의무가 있는 내가 배려받고 있음을 모르는 것이냐? 자, 항공기의 전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륙부터 착륙에 이르기까지 항공기에 대한 사전 정비, 각종 상황이나 조치들까지 지시와 통제에 맞춰서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야말로 나한테는 최고의 배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결국 안전 책임자가 편해지고 배려를 핑계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에서 물러서면 한 발짝 물러서고 소홀히 하는 것이야말로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나 지탄받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한치도 타협하지 않는, 즉 불편하더라도 배려하지 않았을 때 되려 배려받기도 하는 것이다. 나의 지시와 통제에 잘 따라주는 사람들, 따라주는 행위, 따라주는 과정 자체가 안전이라는 이 책임 업무를 맡은 내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배려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배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편한 방법으로 내가 안전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배려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은 불편하고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나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안전이라는 고유가치 아래에 행해졌을 때 나는 그야말로 진정으로 배려를 받는 것이다. 결국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답이 나왔죠. 자, 물론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장 좋겠지만 한번 끄집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례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나 거창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의 관점이나 소신이 중요한 거고,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다이아몬드의 원석처럼 값진 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어제 그 제주항공 그 자기소개서 부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험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물러서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나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훼손돼서는 안 되는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들을 늘어놓기도 했었다. 그래서 잠깐 흔들렸다. 이들을 지금 편하게 해주는 것이 과연 배려인가? 자, 그런데 내가 잘 생각해봤더니 그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다. 왜냐하면 고유 가치가 훼손되고 원칙에서 위반되면 그보다 더한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설득한 가운데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 이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구했는지 그 과정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을 고수해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결과적으로 내 이야기에 설득이 됐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어떤 나의 통제나 이런 부분들을 잘 따라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사히 끝맺음을 낼 수 있었던, 뭐 학과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 생활 중에 있으셨던,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뭐 손님과의 어떤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내가 그들을 배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따라주었던 결과로 내가 배려받았다고 느낀
경험이 있고 난 이 부분을 통해서 안전을 키워드로 한다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이 직무를 선택한 나로서는 운항 안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의식이나 소명의식, 그리고 나의 책임 확실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입사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잊지 않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배려를 해본 자만이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맞는 말일 수는 있겠으나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끝맺음을 내신다면 가장 이제 합리적인 그런 결론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2000자인데 최소 1500자는 채워야 될까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듣자 하니까 이제 뭐 제주항공에서 뭐 이제 빠질 뿜도 빠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글자를 쓰는 공간이 많이 늘어났던 게 사실이고, 반드시 2000자를 채우라는 그런 의지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인사팀의 의도가 그렇다고 해서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모든 현직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2000자라는 공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절반만 채웠다는 그 자기소개서를 받아들고 어떤 현직자가 읽게 된다면 첫인상부터 왜 주어진 것에 반밖에 안 썼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꾸역꾸역 채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경험을 풀어낼 수 있도록 배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채워나가되 다 쓰고 나서 정말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문장들은 반드시 가지치기는 하셔야겠죠. 하마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